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지난 3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시간을 놓쳐버린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심장마비라는 불청객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특히 혼자 있을 때 그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60대 후반의 최민정 님이 다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대로 죽는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동네 건강강좌에서 제가 강조했던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대처법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셨다고 해요. 최민정님은 공포 속에서도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침착하게 따라 하셨고 119에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최민정님은 이미 현관문도 열어둔 상태였고 덕분에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때 원장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살았어요. 라며 눈물 짓던 최민정님의 모습은 올바른 정보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응급 상황 대처법과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말 그대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심장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약 70%의 환자에게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은 물론 이후의 삶의 질까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HA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무려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이 골든타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무게를 지닌 시간임을 매일 목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망설임으로 흘려보내거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 망설임과 공포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7단계 생존법은 병원도 의료진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응급처치입니다. 첫 번째 단계, 모든 움직임을 즉시 멈추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왼쪽 팔이나 어깨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던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고 가장 먼저 앉거나 편안히 기댈 수 있는 곳에 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심장은 이미 산소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의 엑셀을 계속 밟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에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요구하게 되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초기에 즉시 안정을 취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심장 근육 손상 범위가 평균 30%나 적었다고 합니다. 이는 회복 속도와 장기적인 심장 기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서 있었다면 주저앉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운전 중이었다면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라면 빈자리에 앉거나 여의치 않다면
바닥에라도 주저앉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평소 복용하는 심장 관련 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십시오. 협심증 진단을 받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휴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응급약물입니다. 혀 밑에 넣고 녹여서 복용하며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통증에 약까지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 발생 5분 이내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위험을 약 25%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은 바로 이런 위급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스피린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시고 특별한 금기사항 위궤양, 아스피린 알레르기, 항응고제 복용 등이 없다면 아스피린 100mg 또는 저용량 아스피린 81mg 한 알을 즉시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서 복용하면 약효가 더 빠르게 나타나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0대 초반의 강태준 어르신께서 등산 중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평소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가지고 다니셨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약을 그냥 삼키려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문득 혀 밑에 녹여야 한다는 제 설명이 떠올라 올바르게 다시 복용하셨고 극심했던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후 바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오셨고 신속한 처치 덕분에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강 어르신은 원장님, 그 순간 약 먹는 법 제대로 기억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약 하나 제대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의 약을 빌려 먹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의 유효 기간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증상으로 119를 불러도 되나? 혹시 민폐가 아닐까? 혹은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십니다. 한국심장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30%가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상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연된 시간은 곧 생존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지금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함께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위치 정확한 주소, 주요 증상, 나이,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적절한 응급처치 장비와 약물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구급대원의 지시를 침착하게 따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아니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심장마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천만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인데 시간을 지체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무조건 119에 신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만약 가슴에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네 번째 단계, 구급대원의 접근을 위해 현관문이나 방문을 열어두십시오.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119에 신고를 마쳤다면 가능하다면 현관문이나 방문의 잠금 장치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악화되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다면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단 몇 분, 아니 몇 초의 지연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있다면 신고 시 함께 알려주거나 현관문 근처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계신다면 가능하다면 다른 방에 잠시 격리해 두시는 것이 구급대원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란 반려동물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준비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세심한 조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 단계,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올바른 자세로 누워 계십시오.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에 편안히 눕되 다리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 심장의 부담을 약 15% 정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호흡 곤란이 심하다면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보다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워 기대 앉는 자세 반좌위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호흡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딱딱한 바닥보다는 소파나 침대 위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넥타이나 벨트, 꽉 끼는 브래지어 등 몸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어 혈액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체온 저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너무 두꺼운 이불은 오히려 호흡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번째 단계, 가족, 이웃 또는 지인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119 신고 후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두었으니 빨리 좀 와줘. 와 같이 짧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심박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평소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고 관리사무소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켜 심장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얼마 전 응급실로 오신 60대 여성 환자분은 심장마비 증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셨지만 옆집 이웃에게 연락해 이웃이 도착하여 손을 잡아주고 침착하게 말을 건네자 훨씬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지는 응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함께 있는 사람은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에게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나 복용, 약물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대신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단계,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심장마비의 극심한 공포와 통증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지고 얕아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과호흡은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려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심장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4-6 복식호흡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천천히 꺼지는 것을 느끼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산소 공급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극심했던 공포감도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가 오고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되뇌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는데 119를 기다리는 동안 평소 명상하며 익혔던 복식호흡을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의식을 명확히 유지할 수 있었고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침착한 호흡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경우 생존율을 높이는 7가지 응급처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계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 키트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7단계 생존법을 요약한 메모, 평소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 정보, 주치의 연락처 등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 항상 휴대하시거나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버튼 하나로 응급 서비스에 바로 연결되는 비상호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과 절주,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심장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성이나 노약자,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형적인 가슴 통증 외에 극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메스꺼움, 턱이나 등의 통증 등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7가지 생존 전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위급한 순간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 이 정보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만약을 대비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혹은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